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한 명의 핵심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어제 법정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을 힘이 없는 한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뭐 검찰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검찰이라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 힘없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본인이 소속한 집단, 과거 검찰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걸 본인이 좀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본인이 검찰에 소속돼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이 그 사람들, 그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 상대는 어떻게 느꼈겠는가. 본인도 정말 검찰 출신인데 검찰이 이렇게 대하는데 힘없는 정말 개인에게 검찰이 어떤 가혹한 행위를 했겠는가 하는 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저 얘기를 한 게 지금 이제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심 지난번에 이제 1월 4일 날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구속 기간 6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7월 3일 날 자정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럼 재판은 계속 받더라도 일단 그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으면 일단 풀려나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지금 도주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떻게든지 나 빨리 구속 상태에서 풀어달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거기 안이 좀 힘든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특히 권력을 가졌던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못 견뎌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만약에 징역이 확정되면 그 형을 살겠지만 일단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검찰에 소환됐을 때는 왜 팔짱 끼고 있는 모습 때문에 상당히 공분을 샀었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힘이 센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리고 또 레이저 쏘든 그렇죠. 그다음 또 검찰에 출두할 때는 기자를 또 레이저를 쏴서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어떻게 보면 최경환 의원도 그렇고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고. 권력의 정점에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고 네. 진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염색을 못해서 머리가 하얗게 된 상태로 화면에 나오니까 네. 그 당시에 모든 길은 최경환 원내대표로 통한다는 분위기를 직접 경험했던 입장에서 보면 참 허망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에 있을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절대로 법과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고 패권이 형성되고 나에게 힘이 몰리면 법과 원칙을 까먹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솔직히 권력 잡은 분들은 법과 원칙 그런 건 나한테 적용 안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권력 잡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심지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사법농단에도 일부 관여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나 이런 게 없어지려면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느냐를 개인의 정의감이나 개인의 도덕, 양심에 맡기는 게 아니고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해서 실시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우병우 전 수석에 의해서 왜곡되었지만 그나마 특별감찰관 제도라도 있어서 국정농단의 실상이 이게 폭로되는데 일기여를 했다. 이걸 다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실세 황태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최경환 전 장관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민희 전 의원 말 맞다나 권력이 길지 않다는 거 이거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